여러분은 혹시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명동이나 강남역 같은 번화가를 걸을 때마다 우리를 집요하게 불러세우던 휴대폰 매장 직원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고객님, 최신 폰 공짜예요라며 팔을 잡아 끌고 휴지나 음료수를 건네며 심지어 골목 구석까지 쫓아오던 그들의 집요한 호객 행위는 일종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휴대폰과 장사꾼을 합쳐 폰팔이라고 비하 섞인 명칭으로 불렀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 유통구조의 가장 최전선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리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 많던 매장들이 하나둘씩 폐업 정리 현수막을 내걸고 자취를 감추며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했던 간판들은 빛을 잃었고 대리점 앞을 지나가도 더 이상 나를 불러 세우는 사람이 없으며 매장 안은 텅 비어 적막함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가끔 매장 안을 들여다보면 단 한 명 남은 직원이 손님이 없는 빈 공간에서 멍하니 자신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쓸쓸한 풍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많던 매장들은 다 어디로 갔으며 한때 거리를 장악했던 그 활기차고 공격적인 영업 방식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대리점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구매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쿠팡에서 새벽 배송으로 샀거나 삼성닷컴에서 직접 주문했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산 유심칩 하나로 집에서 스스로 개통했을 확률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더 이상 판매자의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는 호갱이 아니라 정보로 무장한 스마트 컨슈머로 완전히 진화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거리를 지배했던 폰파리들이 왜 멸종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정보혁명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리점이 망해가는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급제 폰과 알뜰폰 요금제라는 이른바 꿀조합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2020년 911만 명에서 2023년 585만 명으로 불과 3년 사이에 무려 53%나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는 999만 8천 명에 도달하며 천만 시대를 목전에 두었고, 이는 매달 엄청난 속도로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통의 강자였던 SKT 같은 대형 통신사들은 가입자 수가 수십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통신 3사에 공고했던 독점 시대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대리점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던 필승 공식은 최신 갤럭시 기계값 0원이라는 파격적인 문구였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교묘한 계산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계값은 안 받을게요. 대신 오지 프리미엄 요금제를 6개월만 유지해 주시고 부가 서비스 3개만 가입하세요라는 말은 듣기에는 마치 공짜처럼 들리기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것은 전형적인 조삼모사였으며 기계값을 깎아주는 척하면서 매달 비싼 요금으로 그 비용을 다시 회수해가는 구조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월 10만 원이 넘는 고가 요금제에 36개월 동안 묶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기계값 원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통신사에 상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리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이 계산법의 모순을 깨달은 사람들이 직접 계산기를 들고 자신만의 합리적인 소비 경로를 개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제 냉정하게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약정으로 폰을 사는 것과 자급제의 차이를 말이죠. 대리점에서 폰을 사면 월 요금이 보통 10만 원 넘게 나오는데 이를 24개월로 계산하면 총 비용은 약 240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쿠팡에서 갤럭시 S24 자급제 모델을 약 106만 원에 사고 월 2만 원대 알뜰폰 무제한 요금제를 조합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기계값과 요금 합계가 총 154만 원으로 대리점 약정보다 무려 86만 원이나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86만 원이면 헬스장 1년 등록권이나 최고급 겨울 패딩 혹은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대리점이 몰락하는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정보 비대칭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판매자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소비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판매자의 정보 독점이 곧 그들의 수익원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할부원금,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같은 복잡한 용어들은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려 눈앞의 숫자만 보게 만드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대리점들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교묘하게 섞어서 36개월 할부를 마치 24개월인 것처럼 속이거나 쓰던 폰 반납 조건으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악질적인 곳들은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가입시킨 뒤 차액 입금을 약속하고는 갑자기 폐업해버리는 사기 수법까지 동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휴대폰 시세를 1초 만에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뽐뿌나 알고사 같은 커뮤니티에는 전국의 성지 시세표가 매일같이 공유되며 소비자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많은 테크 유튜버들이 복잡한 계약서 속에 숨겨진 함정을 낱낱이 파헤치며 이 조건은 절대 가입하지 말라고 친절히 조언해줍니다. 여기에 제조사인 삼성과 애플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와 스토어를 통해 직접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닷컴에서 직접 구매하면 카드 무이자 할부는 물론이고 대리점에서는 절대 줄 수 없는 다양한 사은품과 혜택을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애플 스토어 역시 깔끔하고 투명한 정찰제 가격 정책을 통해 중간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비용들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간 상인인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가치를 더해주던 자리는 사라졌고 그들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며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판매원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세상이 되었고 과거의 어설픈 말장난과 상술은 더 이상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알아봐 드릴게요라는 유혹에 소비자들은 당당하게 제가 이미 인터넷으로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 5.9%에 달하는 통신사 할부 이자는 고금리 시대의 소비자들이 굳이 빚을 내서 폰을 살 이유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성능의 상향 평준화 또한 대리점의 위기를 가속화했습니다. 이제 3년 전 모델인 갤럭시 S21이나 아이폰 11을 써도 유튜브나 카톡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는 2년 9개월로 대폭 연장되었으며 굳이 수백만 원을 들여 최신 폰으로 바꿀 경제적 요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IDC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7.7%나 감소하며 역성장했고 시장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포화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마치 물고기가 다 떨어진 낚시터에서 낚싯대만 들이우고 있는 형국이며 한눈만 걸려라식의 구태의연한 영업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치명타를 날린 것은 2024년 4월 발생한 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이 696만 건의 소중한 정보가 노출되며 소비자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5월 5일부터 50일간 SKT의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고 이 기간은 대리점들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틈을 타 많은 소비자가 자급제와 알뜰폰의 자유로운 세계로 갈아탔으며 이는 통신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SKT는 40%라는 마지노선 점유율이 깨지며 39.3%로 하락했고 이는 대형 통신사가 지배하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수치가 되었습니다. 대리점 구조 자체의 모순도 심각합니다. 대리점은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외상으로 받아오는데 한 달 안에 팔지 못하면 생돈으로 재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런 극심한 재고 부담과 실적 압박 속에서 일부 악질 대리점들은 고객의 신분증 사진을 도용해 몰래 핸드폰을 개통하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고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폰을 100만 원 넘게 주기보다 6개월 전 모델을 당근마켓 등에서 반값에 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는 대리점이라는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폰을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전문 검수센터를 거쳐 품질을 보증해주는 중고폰 전문 플랫폼까지 등장하며 비싼 돈을 주고 신품을 살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통의 중심축도 대리점에서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완전히 이동했으며 소비자는 이제 안방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쿠팡의 로켓 배송으로 오늘 주문한 폰을 내일 아침에 받고 대리점 직원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집에서 편하게 제품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개통 절차 또한 편의점에서 산 유심칩 하나로
단 5분 만에 끝낼 수 있을 만큼 간소화되면서 대면 영업의 가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폼파리의 몰락은 단순한 유통 채널의 변화가 아니라 정보혁명이 가져온 우리 소비 패턴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정보가 없어서 대리점 직원의 말을 믿어야 했던 과거의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동적인 소비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급제와 알뜰폰의 조합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약정이라는 노예 계약에서 벗어나 소비의 자유를 되찾는 진정한 주권 행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정보로 무장한 스마트 컨슈머가 되어 시장의 승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호갱으로 남을 것인가를 말이죠.